네, 안녕하세요. Deep Anomaly Detection with Device Network 논문을 리뷰하게 된 카이스트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석사과정 조예성입니다. 본 논문은 SIG KDD 논문에 이제 2019년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Anomaly Detection 과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의 기법으로 또 소개된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GAN 베이스드, Reconstruction Error 베이스드 혹은 Distant Metric 베이스드와는 또 다른 또 새로운 관점을 또 제시한 부분, 또 Semi 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한 부분에서 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논문입니다. 금일 콘텐츠는 저희는 이제 크게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Anomaly Detection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쪽 테스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제 본 논문의 서론과 방법론, 그리고 실험 결과와 간단한 코드 리뷰까지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샘플, 어떠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샘플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벗어나 있는 아웃라이어들을 이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는 좀 다른 점이 저희가 학습할 데이터들에 갖고 있는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의 아웃라이어가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에 아예 없는 데이터들이 또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를 어떤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런 아예 저희가 보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언신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가정하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오토바이 사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오토바이가 하나 손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는 또 어떤 좀 일반적인 특징과 또 다른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죠. 뭐 불량품 검출을 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뭐 예를 들면 금융사기 거래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뭐 텍스트 분석이나 혹은 뭐 URL 같은 이제 좀 어떤 US 사이트를 또 검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방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 그 파란색 원 안에 있는 이 오토바이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녹색 점들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F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이미지 데이터라고 저희는 가정해 볼게요. 이 이미지 데이터를 이 F라고 하는 future representation을 만드는데 이 future 1과 future 2의 2차원 벡터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차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녹색 점들과는 좀 다른 분포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이 디바이에이션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얘는 좀 일반적인 녹색 점과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노멀리 디텍션의 핵심입니다. 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노멀리 디텍션을 이해하기 전에 저희는 3가지 컨셉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supervised, 두 번째는 unsupervised, 세 번째는 semi-supervised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편의상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노멀 데이터를 이제 n, 이 n이랑 a 같은 경우는 다 레이블 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는 n, 어노멀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large a,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 같은 경우는 large u라는 이제 노테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바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뭐 자명하게끔 이 3가지 방법을 중에 어떤 걸 쓰든 저희가 충분한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충분한 어떤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스코어가 가장 잘 나올 것은 자명하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가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는 당연히 가장 높은 성능을 냅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점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너럴라이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리얼 월드 프로블럼에서는 이 레이블된 데이터들이 애초에 많이 없을 뿐더러 특히 이 어노멀리 데이터가 굉장히 스킬스하게 발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이게 노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면 이 어브노멀 데이터는 정말 발생할까 말까 아예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즈 러닝은 기본적으로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아직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작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언밸런스입니다. 사실 이게 뭐 슈퍼바이즈 러닝뿐만이 아니라 어떤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언밸런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노멀리 데이터가 굉장히 리얼 월드에서는 존재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늘 봉착하게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된 데이터를 일단 얻기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supervised learning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un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이런 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하기에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도입된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 unsupervised learning에 기반한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여기 볼드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은 일단 대부분의 real world 데이터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레이블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브노멀 데이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 real world의 어떤 가정과 가장 유사한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어떤 데이터가 노멀인지 어브노멀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아직 레이블 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수두룩하고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에서 그냥 모형이 알아서 특징을 뽑아서 분류를 하는 것. 바로 이게 사람이 실제로 수행하는 태스크와 유사하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을 또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선 supervised learning과 또 다른 점은 generalizability가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오버피팅이 적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선에서 다 일반화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백업을 해놓은 게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러면 저 unsupervised learning만 사용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 부분의 이제 한계점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또 보완된 게 semi-supervised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한계점은 바로 프리놀리지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노멀, 어노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노이즈 혹은 어브노멀 데이터가 아닌데 그냥 어떤 저희가 관심 없는 uninteresting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들어올 경우는 사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관심사가 아닌 데이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온전히 unsupervised learning은 구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어노멀리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얘가 갖고 있으면 좋은데 아예 이제 그런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클래시피이 할 때 많은 또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떤 부분을 또 좀 컨셉을 다뤘냐면 바로 이 n 플러스 a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u랑 n이랑 a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 레이블된 데이터를 적당하게 활용합니다. 단 비율은 굉장히 언레벨보다 적죠. 하지만 이 적당한 스키어스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거를 사전 지식 같이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브노멀 데이터를 탐지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탐지하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버리징 하는 거죠. Limited number of label anomalies as a prior knowledge.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전 지식으로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논문이 이제 Deep Semi-Supervised Anomaly Detection. 그러니까 이 딥셋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아이고 못하네요.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실제로 Semi-Supervised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Unsupervised Learning이 있고 Semi-Supervised Learning이 있는데 이 지금 피겨 1 같은 경우는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로우한, 그러니까 이 검은색으로 갈수록 되게 내가 어노멀리 하지 않다라고 모델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이로 갈수록 이제 이게 어노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셋 가지고 이제 모형이 학습을 했을 때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나름 아웃라이어라고 잘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애초에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던 이 데이터의 특징을 아웃라이어라고 잘 분류를 못했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완전히 오버피팅이 돼 있죠. 완전 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잘 캐치하지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방법으로는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도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프라이 놀리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이제 피규어인데요. 예를 들면은 딥 SVDD라고 하는 방법과 딥셋이라고 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가 논문인데요. 이건 2018년에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리뷰하고 있는 데브넷 논문은 2019년 그리고 이게 2020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포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딥 SVDD 같은 경우는 어떤 논리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멀 데이터를 잘 압축해서 그 사전 학습을 잘 해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 C가 있다면 이 C를 바탕으로 노멀 데이터는 굉장히 이 C와 가까운 거리를 가질 것인데 그렇지 않은 어브노멀은 굉장히 그 거리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바운더리를 굉장히 적게 만들어서 C에 가깝게 만들어서 얘를 거리를 두게 만드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딥셋은 살짝 바뀌어 있죠. 예를 들면 이 노테이션을 그대로 여기 이렇게 가져가는데 n개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그 언레이블이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m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yi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또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yi가 예를 들면 1이다 라고 하면은 노멀입니다. 노멀 데이터는 1이라고 하는 이제 레이블이 돼서 그냥 그대로 이 앞에 구조랑 비슷한데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브노멀 데이터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역수가 됩니다. 얘가 역수가 된다는 말은 이 전체 로스 펑션을 얘는 감소하려고 할 텐데 얘가 전체가 감소하려면 얘는 커져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브노멀이 들어오면 이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unsupervised와 supervised를 적당히 합친 뭐 이런 방법을 해서 동작을 하는 게 또 이제 그 semi-supervised learning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오토인코더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노멀 데이터를 열심히 학습해요. 실제로 많으니까 열심히 학습해서 다시 만들어요. 이런 거 만들었죠, 이렇게. 이게 오토인코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노멀인지 모노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 잘 만들지 잘 만들면 당연히 노멀이겠지만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어브노멀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 못 만들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제 출발한 이 재구성 오류를 바탕으로 여러 이제 방법들이 나온 게 이제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뭐 오토인코더 기반의 방법들, 혹은 캔,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을 했고 뭐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또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오시겐이나 LOCC 같은 경우는 이제 원 클래스라 해가지고 한 클래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생각보다 잘 만들더라. 그래서 아예 의도적으로 못 만들어 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원 클래스에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개인 같이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턴트 매트릭 하는 방법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C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 R을 최대한 미니마이즈 해요. 그 작은 원을 만들어서 진짜 내가 노멀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 원 안에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웃라이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인 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G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에 이제 어떤 여러 노멀 데이터 여러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뭐 로테이트를 시키고 뭐 몇 개는 또 스케일업을 하고 막 움직이고 그것들에 각각의 레이블링을 해서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얘들을 잘 맞출 건데 어브노멀은 잘 못 맞출 것이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또 분류를 하는 이 제너럴 트랜스포메이션 이 논문이 있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본에 또 이제 이 두 가지 방법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아더스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의 인트로덕션을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아노멀리들을 이제 디텍팅하는 게 이제 과제인데 굉장히 이제 많이 산업에서 중요한 또 영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딥러닝 기반의 방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제 차원의 저주 문제와 이 그 퓨처 간의 관계가 굉장히 넌리니한 부분이 굉장히 커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연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 연어멀리를 캐치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딥러닝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한계점 부분들은 이제 극복할 수 있었는데 다만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노멀리 데이터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노멀리 데이터 간의 어떤 시밀러리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특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노멀과 어브노멀 데이터들의 어떤 얘를 학습을 해서 새로운 어브노멀이 들어왔을 때 이 어브노멀과 이 어브노멀 간에 어떤 유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얘를 캐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어브노멀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캐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제 시밀러리티 관련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스케어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딥러닝이 어떤 이미지를 학습했을 때 신경망을 만약에 깊게 쌓게 되면은 이게 표현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올 텐데 데이터가 스케어시티 하면은 노멀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잘 이거를 압축하겠지만 어브노멀에 대한 걸 잘 압축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신경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캐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또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또 다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unsupervised deep learning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present. 그래서는 이제 represent data,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represent 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they use 그리고 이제 그런 학습된 representation을 가지고 이런 에러와 이런 에러들을 사용해서 이제 분류를 수행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방법들은 대표적인 방법들은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게 아노멀리 디텍션 하는 방법과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예를 들면은 얘를 줄이고 다시 늘려서 이 오차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업데이트할 때 이 줄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디텍팅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에러를 가지고 어떤 이 오차를 가지고 디텍팅하는 이 단계에서 이 단계와 그러니까 이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단계와 이 디텍팅 하는 단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또 이게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텍션을 잘 못할 것이다. 심지어 관련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스퍼바이즈 러닝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프라이어 노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지식을 좀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퍼레이트 데이터라는 게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면 이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 방법, 리컨스트럭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더 활용한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퓨처 러너를 통해서 열심히 압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의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다시 어떤 이렇게 특징을 만들어내죠.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리컨스트럭션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그 DBS, VDD처럼 매트릭을 계산하거나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매저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스텝이 나눠져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나눠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법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바로 스코어를 빼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스코어를 빼내서 그 스코어를 바로 업데이트해서 직접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텝을 좀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텍션과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걸 한 번에 이제 엔드투엔드로 만들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1번의 경향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스코어라는 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줄인 이 점수가 실제로 노멀한지 어버노멀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 혹은 잘 이게 이제 노멀한 데이터와 가까운지 혹은 정상적인 데이터의 발생 확률을 갖는지 혹은 이건 좀 발생 확률이 매우 적은 케이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과정으로 레퍼런스 스코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차용해서 본 논문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인다이렉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다이렉트 옵티마이즈를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게 본 논문의 차별성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논문은 말씀드렸다시피 end-to-end anomaly scor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representation 스텝과 이제 anomaly detection 스텝이 그냥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semi supervised learning의 세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이제 N, K라고 하는
그 레이블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K개는 이제 레이블 더 어노멀리, 그러니까 그 레이블된 어노멀리 데이터고요. N이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짬뽕해서 N 플러스 K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X. 그리고 U는 이제 언레이블된 데이터다. N개 언레이블 데이터.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하냐면 이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이제 계산하는 이 파이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 R이라고 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이제 갖는 어떠한 스칼라 형태의 스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어브노멀이고 얘가 노멀이면 자명하게 그 스코어는 크겠죠. 이런 이제 바탕으로 컨셉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그 어노멀리 스코어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가 이제 이게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인데 첫 번째로는 어떤 스텝이 있냐면 여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주어진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이제 그 익스트랙트 하는 그 네트워크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는 이제 이 스코어 자체를 가지고 조금 더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스코어들을 만드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중간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거를 곧장 이 리니어 그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스코어를 도출하는 어떤 파이널 스코어를 도출하는 뭔가가 나오죠. 이건 스칼라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스코어를 이제 가지고 이 점수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 일반적인 레퍼런스 스코어가 갖는 분포를 바탕으로 로스를 계산하는데요. 얘네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L개의 샘플들이 있잖아요. L개의 샘플들은 노멀 오브젝트에서 이제 뽑아내는 샘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 때리고 분산을 표준표처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노멀이잖아요. 노멀한 데이터들에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뽑아서 샘플들을 뽑아서 평균을 내는 이 정도 스코어와 얘가 유사하게 되면 얘가 노멀일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브노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UR을 바탕으로 가까우면 노멀 아니면 어노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큰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 앞단에 있는 어노멀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를 볼 텐데요. 이 논문의 큰 구조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데 이게 대분해 줄여서 대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에이션 네트워크를 우리는 제안하는데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 프라임 그리고 Z 스코어 베이스 디바이에이션 로스를 활용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수행하고 옵티마이저를 직접적으로 바로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바로 이제 이 파이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아노멀리 스코어링 네트워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프사이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요. 이 프사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K 인풋이 들어오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Q라고 하는 어떤 압축된 형태의 그 퓨처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요. 이 Q라고 하는 거 뭐 M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Q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 Q를 이제 바탕으로 에타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냐면 바로 얘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해 줍니다. 스칼라 형태. 그게 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이 프사이 네트워크는 H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서 Q를 도출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에타 네트워크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에타 네트워크는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보인 QI와 어떤 가정치 그리고 여긴 바이어스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서 리니어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내가 압축했던 거에서 바로 리니어 그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오는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앞선 방법은 그런 식으로 스코어를 도출을 하는데 이제 그 스코어가 이제 뭐 어떤 스코어인지 그게 정말 잘 어노멀인지 노멀인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레퍼런싱 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그 참조할 수 있는 스코어를 좀 더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이 가우시안 프라이어 베이스 레퍼런스 스코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논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멀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서 랜덤하게 뽑은 게 있다면은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은 아까 앞에서 구했던 얘가 그거랑 어느 정도 벌어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어노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저희가 앞서 가정에서는 노멀 데이터는 레이블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K라고 하는 거는 레이블된 어노멀리 데이터고요. N은 전부 다 언레이블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노멀 데이터가 레이블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걸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methods involve a model to learn 얘를 based on x.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x를 바탕으로 mu를 계산해 줍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점은 이 x가 전부 다 노멀 데이터만 갖고 있는 데이터면 괜찮죠.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티드 레이블 된 x 일단은 그 뭐죠? 어노멀리가 있고 이 갖고 있는 이 언레이블 된 데이터에서 여기 안에 정말 다 노멀만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데이터 드리븐 방법이 아니라 프라이어 드리븐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은 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뮤r을 익스트랙트 하는 게 어떤 사전 확률 분포 f에서 추출한다 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본 논문은 이 2번 케이스를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기서 이제 이 사전 확률에서 뽑았을 때가 좀 더 이제 인터프레터블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 예측되는 아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이제 해석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뮤r이 데이터 기반에서 뽑았을 때는 굉장히 좀 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입력된 데이터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사전 확률에서 뽑은 어떤 일정한 F는 이 뮤r은 컨스턴트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뽑은 뭐 표준 정비율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은 건 당연히 뮤가 0이죠. 0이라고 박아버리니까 좀 더 저희가 활용하기 쉽고 오형이 이거를 레퍼런스로 사용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2번 케이스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 모델에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너가 말한 것처럼 진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괜찮냐를 실제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 논문 아래에 있는 이 논문에서 이제 참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데이터셋에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굉장히 핏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리얼 월드에서는 어노멀리 스코어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노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이 데이터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 수가 굉장히 많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중심각한 정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아예 그냥 가정을 시작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노멀 데이터 애들일 건데 우리가 계산한 이 아노멀리 스코어가 만약에 아노멀리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과는 좀 다른 어떤 스코어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가정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퍼런스 스코어를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았고요. 다음과 같이.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뮤와 시그마 제곱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스탠다라이즈드 방법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습니다. 얘는 이제 컨스턴트 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서 이 L개의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내린 걸 바로 저희는 뮤r이라고 적용을 해서 얘를 아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이제 파이 요 녀석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5,000개 정도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CLT를 만족할 정도의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뽑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디비에이션 네트워크와 가우시안 프라이어까지 이제 저희가 다뤄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로스를 구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아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U가 0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가정을 했었는데, 이런 스코어가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표준 정규 분포의 바탕이잖아요. 아예 이 그 콘셉트를 따르기 때문에 로스 펑션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너희가 어노멀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출한 파이 값이 아까 너희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서 뽑아낸 이 뮤 R이라는 수치와 시그마 B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일종의 어떤 Z 스코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디바이에이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X가 노멀이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가까운 이제 샘플들이 뽑히겠고, 아니면 굉장히 큰 분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좀 디바이에이션, 벗어난 정도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dev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건, 이거를 활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로스 펑션을 디자인하냐? 바로 다음과 같이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y가 1인 경우는 어노멀리고요. y가 0인 경우는 노멀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는 y가 0이기 때문에 이 텀을 사용하겠죠. 이 텀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 절대값 씌운 정도가 이제 로스가 됩니다. 뭐 심플하죠? 하지만 만약에 y가 1이 되면은 이 텀을 쓰게 되고, 이게 이제 아노멀리일 때 어떤 로스 펑션이 디자인 된 건데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실내 이제 파라미터, 실내 구간의 파라미터로 사용되고 있는 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X가 이제 아노멀리인데요.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한 데브를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다 음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음수가 엄청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음수로 급강이 되면 이 전체 텀은 값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이 전체 로스 펑션의 값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은 최대한 이 맥스 펑션을 굉장히 작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이 데비에이션 로스를 굉장히 키우려고 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라지 방향으로. 한마디로 얘가 양수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A랑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뭐 A랑 가까워도 괜찮고. 어쨌든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이제 이 판단을 하게끔 데비에이션을 조정할 텐데, 조금 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끔 도우려면 다음 이제 피규어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X축이 이제 데비에이션 스코어고요. 다음과 같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제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CLT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뮤가 0이 되고, 아까 저희가 노멀 데이터라고 하면 이 빨간색 주변에 이제 주로 분포를 할 건데, 어노멀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란색, 그러니까 모형이 이제 예를 들면 A가 5라고 하면은 이 A에 근사하게끔, 혹은 뭐 A보다 작든 크든 뭔가 이 주변에서 근사를 해야 최대한 이 로스가 줄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가 마치 또 이런 Z스코어 구조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페이퍼에서 이제 A를 5로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디자인해서 사용하게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노멀이라는 데이터를 모른다. 노멀 데이터는 우리가 레이블된 게 없는데 왜 자꾸 노멀 데이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semi-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simply treating the unnamed training data object in U as normal. 그러니까 노멀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 실험 결과 했으니까 뭐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unlabeled 데이터라는 게 있으면은 이 unlabeled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다 노멀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unlabeled 데이터에 실제로는 어브노멀이 있겠죠.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있겠죠. 이거를 컨테미네이션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레벨이 굉장히 크더라도 잘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컨테미네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얘 전체를 노멀로 놓고 비교해도 이제 이 어브노멀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잘 캐치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인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 어떤 룰 오브 썸을 좀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한계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또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가정하고 대부분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거를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왜냐면 어노멀리 데이터는 굉장히 레어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할 때 굉장히 이제 적기 때문에 옵티마이즈가 많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유로 이 전체 노멀로 데이터를 해도 크게 이제 모델의 성능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절차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슈도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요. 루프를 돌면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언네이블과 이제 k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계의 레퍼런스 스코어를 뽑아냅니다. 그럼 걔네 갖고 계산을 하는 걸 바탕으로 로스 펑션을 계산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을 계산해주는 거에는 이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파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학습을 여기서 수행을 하겠죠. 얘는 이 로스 펑션 바탕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그럼 보면은 이 파이라고 하는 함수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저희가 말한 representation이죠. 그리고 이 로스를 바탕으로 어노멀리스트를 하겠죠. 그렇죠. 이 단계가 separate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아까 저희가 그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었으면 어노멀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했잖아요. 저희가 X가 들어오면 인터미디에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압축을 수행할 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로 사용된다. 그러면 CNN을 뭐 레즈넷이나 VGG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퀀셜 데이터다. 하면 이제 여기가 RNN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디자인하기 나름이라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컴플렉시티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구했어요. 열심히 구해서 로스를 구했습니다. 이런 거 바탕으로 로스를 구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그 무슨 기준으로 아노말리를 판단하냐 라는 그 어떤 결국 최종의 스레스홀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저자는 어떤 가정을 세우면 요 가정을 세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에는 X가 이렇게 있고 Z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정규 분포에 대한 이제 퀀타일 펑션이라고 하면은 얘는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신뢰 구간 이 뮤는 아까 여기 0인데 이걸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니 이제 그 신뢰 구간의 개념을 활용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뮤가 0이고 아까 저희가 노멀 샘플들에 대한 0 그리고 뮤가 0, 시그마 1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P를 0.95 그러니까 신뢰 구간 이제 그 0.95라고 저희가 주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제 Z 스코어는 1.96이 나오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줬을 때 저희는 그러면 이 뮤를 바탕으로 요만큼, 요만큼에 대한 애들은 신뢰 구간이라고 딱 정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새로 들어온 인풋이 이 신뢰 구간 바깥에 있는 아이다. 그러면 아웃라이어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얘는 아웃라이어인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어떤 의미냐면 The object only has a probability of 0.05 generated from the same mechanism as the normal data of object.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멀 데이터에서 뽑힐 확률이 0.05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좀 얘는 아웃라이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신뢰 구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방법의 또 특징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메소도로지 부분이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저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이제 실험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자는 이제 9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는 4개인가? 4개 정도는 이제 리얼 월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사기 디텍션, 금융 쪽에 있는 사기 디텍션, 그리고 US 사이트를 이런 거 검지하는 그런 거나 그리고 또 이제 갑상선 비대증을 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얘는 URL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겠고 뭐 이거는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이제 데이터들의 어떤 그 타입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썼고 비교 집단으로 사용한 모델들은 뭐가 있냐면 REPEL이라고 하는 이제 리미티드 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디텍션 방법, DeepSVD 그리고 FSNet은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모델과 하이포레스트라고 하는 이제 비지도 학습 방법에 근데 얘네 셋은 기본적인 딥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이에요. 근데 얘는 앙상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앙상블 방법이기 때문에 트리 기반 앙상블이기 때문에 얘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 모델은 세마이 슈퍼바이즈잖아요. 근데 비교 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 당시에는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딥 SVDD를 살짝 조작해요. 조작해가지고 얘가 이제 레이블 어노멀리 데이터에서 좀 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 과정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따로 이제 논문에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죄송하고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바꾼 게 딥셋이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은 2020년에 나왔고요. 이건 2019년에 나온 논문이라 이때 당시는 딥셋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비교 집단으로 써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AUROC랑 이제 AURPC라고 IUCPR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게 좀 대표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AURO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게 실제 노멀 오브노멀인데 이제 예측한 오브노멀이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특이도와 민감도를 계산하고 욕하네요. 이게 스펙시피티라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true positive rate와 false positive rate를 이제 각각의 x, y 축을 해서 커브를 그려서 예를 들면 굉장히 잘 분류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영역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굉장히 잘 못하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영역이 적죠. 이 빨간색이 랜덤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 영역의 면적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는 게 바로 AURC.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상.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마이너 클래스에 대한 거를 좀 가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 봅시다. 노멀이 압도적으로 많죠. 실제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오버너브 데이터.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한 개 틀렸어요. 여기서 한 개 틀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둘의 차이를 그냥 똑같이 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노멀에서 한 개 틀린 거는 그냥 그런 거 없다 하는데 여기서 한 개 틀리면 치명적이죠. 아니면 뭐 10개라 해볼게요. 얘는 10개 틀려도 그냥 좀 리스크가 없는데 얘는 10개 틀리면 10분의 1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뭔가 좀 그 가중치를 좀 줘보자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프리시전과 리콜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커브를 그리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시전 리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 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실제로 이제 맞다고 노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노멀이라고 맞출 확률도 있을 거고 실제 내가 노멀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노멀이라고 맞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새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두 개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시즌은 내가 얘가 사람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람이라고 맞출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시즌 1입니다. 하지만 리컬은 뭐냐면 사람이 실제로 두 명인데 한 명밖에 사람이라고 인식을 안 했네? 50%밖에 안 돼. 이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두 개의 관점을 조합해서 만들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틀리는 건 좀 더 우리가 어떠한 좀 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종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오차함수가 구성된 걸 AUCP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세팅은 이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원 히든 레이어로 사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했고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제 멀티 디멘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MLP를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성능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네분의시이고요. 각각의 비교 노브네들이 이런 스코어가 나오는데 AUROC랑 이제 AUCPR 수치를 비교했고요. 얘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데이터 세트이고 이게 이제 오버롤 데이터들인데 디멘전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했고요. 네, 이런 건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F1과 F2는 뭐냐면은 F1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에서의 이제 레이블된 어노멀리의 퍼센트 비중이고 F2는 토탈 어노멀리스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에서 0.08% 정도가 어노멀리인데 이거를 트레이닝으로 테스트로 쪼갤 때 트레이닝에서는 0.08인데 트레이닝에서는 0.01이다. 이게 F1이고 F2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코어가 전반적으로 배분넷이 앞섰다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데이터 에피션시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아노멀리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늘어요. 보시면. 근데 이게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이 증가한 아노멀리에 잘 캐치하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런 리미티드 레이블을 활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노멀리 데이터를 점점 늘려갑니다. 그럼 늘려가면은 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포레스트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스퍼바이스니까 얘네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굉장히 인센시티브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베이스 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레이블을 활용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민감하게 변하느냐 라는 그 처음에 데이터의 어떤 효율성을 보기 위한 건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일단 모든 스코어에서 압도적으로 대부분이 좀 위에 있고요. 다만 여기선 좀 초반에 좀 낮은 성능을 보이다가도 점점 좀 위로 가는 이 성능들을 보이고 대표적으로 대분핵과 딥 SVDD가 이제 이거는 좀 어드저스트 된 거죠. 어쨌든 그 두 스코어가 좀 전반적으로 상회했고요. 다만 이제 뭐 조금 성능이 감소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 모델은 굉장히 데이터 에피션시가 좋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노멀리 컨테이미네이션에 대한 로버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아까 노멀리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어택을 줘요. 그래서 어택을 준다. 그 어노멀리 데이터를 이제 더 추가해 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어노멀리를 빼버리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컨테이미네이션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컨테이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이 비중을 0에서 20%로 점점점 바꿔가면서 어떻게 거기에 모델이 잘 반응하냐, 얼마나 거기서 로버스트하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 변환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스코어에서는 대부넷이 압도적인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죠. 그 DBSVDD랑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스코어를 보이고 있고 이 감소하는 정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또 뭐 예를 들면 이 경우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도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그게 이제 좀 적었습니다. 그 뭐라 하죠? 변화량이 적었는데 이런 경우도. 근데 이 좀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점은 이 빨간색 박스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달리 컨테미네이션에 대해서 좀 취약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뭐 이것도 뭔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좀 조금 공격이 약했던 어떤 특징을 대부분이 갖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지 거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추측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컨테미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도 노이즈를 만들더라도 이 스몰 셋업 레이블 어노멀리가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뽑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스퍼바이스드에 비해서 좀 더 로버스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넷의 어노멀리 스코어링 레이블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인풋이 들어오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이제 레이어가 있고요. 이번에 20개의 렐로를 썼고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리니어한 이제 그 레이어로 아웃풋을 통과해서 스코어를 내잖아요. 그럼 이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름을 가는 데는 이 리니어 아웃풋을 빼버려서 이 아까 20개의 렐로로 나온 20 디멘전의 이제 벡터 하나를 아웃풋으로 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 하나가 있었고요. 이 리니어는 말 그대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스코어링을 내버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아니면 레이어를 꼭 하나로 해야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갖는 딥 뉴럴 네트워크처럼 깊게 쌓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세 개를 가정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또 비교 실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 어너리 스테이션에서는 깊을수록 좀 더 인다이렉트한 방법으로 디텍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우리 모델이 좀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 아노멀리 스코어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러닝은 이제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션 로스나 넌리니어 피처를 배우는 거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들이 전부 다 필요한 요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었죠. 예를 들면 너무 깊은 히든 레이어를 쌓게 되면 이건 썩 좋은 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은 굉장히 퓨어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트레인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말 그대로 복잡도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즈나 혹은 디멘전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냐, 얼마만큼 그게 좀 더 이제 그 민감도가 크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건데 실제 저자는 이제 이런 픽스 사이즈,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즈도 500, 5000으로 고정해서 디멘전을 바꿔보고 1000 디멘전 고정해서 사이즈를 바꿔보고 뭐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다 대부분의 모델들이 리니어 타임이 걸렸지만 이제 대부넷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특히 사이즈에 대해서는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뭘 주장하려고 했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미스풀 바이스, 그러니까 field label anomalies를 우리는 레버리징 한 거에서 좀 더 프라이어 노리지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presentation learning 방법과 anomaly detecting의 방법이 separate 되지 않고 하나의 end-to-e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 하였다라고 하는 방법이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 스텝이 아닌 원 스텝으로 한 번에 직접 한 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그 스몰 레이블 어노멀리 셋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학습했다.
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택을 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택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어노멀리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컨테미네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대응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그 노벨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레퍼런스 스코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좀 네,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리뷰를 좀 더 볼 텐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논문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케라스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파이토치 코드로 보고 싶어서 이제 이걸 파이토치 코드 버전으로 되어 있는 다음 논문을 참고했는데요. 이 논문은 여기서 좀 더 이제 개선된 논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내용이 상세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베이스는 골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여기 있는 논문에 있는 구현된 코드를 참고해서 네, 리뷰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코드 내에 있는 트레이너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이렇게 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고요. 이때는 아마 그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코드가 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구축하는데 세마이 애드넷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그냥 그 아까 얘기했던 아노말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퓨처 익스트랙터랑 커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그, 그 애트리뷰트를 이제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 했는데 이 퓨처 익스트랙터라고 하는 이 빨간 박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알렉스는 뭐 매즈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이미지니까 지금 이렇게 알렉스넷이나 매즈넷을 사용했는데 이게 뭐 다른 또 피처 프레젠 익스트랙터가 될 수 있겠죠. 걔들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아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를 이제 뽑아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알렉스넷이나 뭐 이런 거 CNN 거 썼잖아요. 걔를 가지고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뽑아내는 스코어를 바탕으로 어노말리를 측정하는 스코어를 내주는 이 레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오는 스코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피처 리스프레젠터가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뽑아내서 나오는 스코어를 바탕으로 이제 어노말리를 측정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는 아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논문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탑K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스터디를 잘 못해서 이 부분도 추후에 공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코어를 계산해서 나오는 네, 그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제 크리테리온, 말 그대로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에이션 로스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활용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이 y 프레드가 이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이 dev라고 하는 함수를 이 뮤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뽑아서 다음을 바탕으로 저희는 어떤 로스를 계산하냐면 인라이어 로스 이렇게 계산하고 아웃라이어 로스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로스 펑션을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모형을 쭉 학습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로스를 계산해 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요. 네, 실제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기서 구해준 로스를 바탕으로 네, AURC를 구하면서 또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따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Z스코어 베이스에서 프레딕션을 하는 부분은 코드가 따로 없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AURC를 계산하는 부분까지 해서 코드가 올려져 있어서 우선 여기까지 저희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